안녕하세요. 요즘 어딜 가나 AI, 인공지능 얘기가 참 많죠? 근데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AI를 여러분의 새로운 디지털 동료라고 생각하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AI가 대체 뭘까요? 엄청나게 똑똑한 뇌일까요? 아니면 뭐든지 다 아는 도서관 같은 걸까요? 정답은요. 둘 다 맞고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디지털 동료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속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료의 두뇌부터 시작해서요. 최신 정보를 얻는 도서관,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는 손과 발, 또 조심해야 할 위험, 마지막으로 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사용 설명서까지 이 5가지만 알면 AI가 어떤 건지 감이 확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디지털 동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두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기술적인 용어로는 대규모 언어 모델, 줄여서 LLM이라고 부릅니다. 이 LLM이라는 게 바로 AI의 생각하는 힘, 그 자체예요. 핵심 엔진인 거죠. 비유하자면 수만 권의 책을 몽땅 읽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각까지 해내는 그런 천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걸로 추론도 하고 우리랑 대화도 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AI를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정보를 저장만 하는 거대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I의 두뇌는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배운 지식을 이리저리 연결하고 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결론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고 과정 그 자체예요. 바로 이 능력 때문에 AI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두뇌에도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천재가 방 안에 혼자 갇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지식이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그 시점에 딱 멈춰 있거든요. 스스로 새로운 걸 배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답답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방 안을 갇힌 천재한테 도서관 출입증을 딱 주는 거예요. 최신 정보가 가득한 도서관에 가서 마음껏 찾아보라고 하는 거죠. 이걸 기술적으로는 검색 증강 생성, 영어로는 RAG라고 부릅니다. 이 RAG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AI의 두뇌를 인터넷이나 회사의 최신 문서 같은 외부 정보에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덕분에 AI 전체를 비싼 돈 들여서 다시 학습시킬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최신 정보를 찾아보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도서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총 4단계인데요. 첫째, 회사 규정 같은 외부 문서들을 AI가 찾아보기 쉽게 잘 정리해둬요. 이걸 색인화라고 하고요. 둘째, 우리가 질문을 하면 거기서 가장 관련 있는 정보 조각을 쏙쏙 찾아냅니다. 이게 검색이죠. 셋째, 그렇게 찾아낸 따끈따끈한 정보를 AI 두뇌에게 전달할 지시서에 딱 붙여주는 거예요. 증강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AI는 원래 자기가 알던 지식이랑 방금 받은 새로운 정보를 합쳐서 아주 근거 있는 똑똑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생성입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RAG가 AI를 그냥 똑똑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실제 문서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만 답을 하도록 하니까요. 덕분에 AI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즉 사실과 다른 말을 할 확률을 무려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기업에서 믿고 쓰려면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는 생각도 할 줄 알고 최신 정보도 찾아볼 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이 남죠. 바로 여기서 손과 발이 등장합니다. 이걸 우리는 AI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AI한테 손과 발을 달아주는 기술이에요. 단순히 우리 질문에 대답만 하는 수동적인 챗봇이 아니고요. 이번 분기 영업보고서 싹 준비해놔. 이렇게 좀 복잡한 임무를 주면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프로그램도 돌리고 일을 착착 실행하는 진짜 일하는 동료가 되는 겁니다.
AI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앤드류응 교수가 말하길 똑똑한 에이전트는 보통 이 4가지 방식으로 일한다고 해요. 첫째, 자기가 한 일을 되돌아보고 고칠 줄 알고요. 둘째, 인터넷 검색이나 계산기 같은 외부 도구를 쓸 줄 알고. 셋째, 큰 일을 작은 일로 쪼개서 계획을 세우고. 넷째, 필요하면 다른 전문 에이전트들이랑 협업도 할 줄 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알아서 다 해주는 자율성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릿이라는 회사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감독 없이 너무 많은 권한을 줬더니 AI 에이전트가 실수로 회사 시스템의 핵심 코드를 몽땅 지워버린 거예요. 아찔하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AI를 쓸 땐 반드시 적절한 통제와 인간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방금 본 코드 삭제 사건처럼 AI의 자율성은 생각보다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AI랑 일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위험이 있는데요. 바로 AI가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한다는 점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환각, 영어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니, 똑똑한 AI가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AI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이 단어 다음엔 저 단어가 나오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 이렇게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럴듯한 말로 막 지어내서 채워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변호사 한 분이 법률 자료를 찾으려고 AI를 썼는데 글쎄 이 AI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세상에 있지도 않은 가짜 판례를 여러 개나 만들어서 보고서에 써준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요. 변호사가 혹시나 해서 AI한테 다시 물어봤대요. 이거 진짜 있는 판례 맞아? 그랬더니 AI가 아주 당당하게 네, 진짜 판례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상세한 가짜 판결문까지 만들어주면서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AI가 주는 정보는 반드시 꼭 사람이 직접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졌지만 때로는 위험한 거짓말도 하는 이 디지털 동료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사용 설명서, 즉 프롬프트에 있습니다. 프롬프트라는 건요,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AI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고 정답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안내해주는 조종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질문하고 지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거든요. 이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똑같은 수학 문제를 냈는데요. 왼쪽처럼 그냥 답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AI가 가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질문 끝에 딱 한마디, 자,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이 마법 같은 문장을 추가해주면 AI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연쇄적 사고를 유도하는 기법이라고 해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AI가 성급하게 답부터 내뱉는 대신에 자기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죠.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수학 문제 풀이 과정을 썼던 것처럼요. 그냥 이 간단한 방법 하나만으로도 복잡한 문제의 정답률을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AI라는 디지털 동료의 5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봤어요. 생각하는 두뇌, LLM, 최신 정보를 가져오는 도서관, RAG, 실제로 일을 하는 손과 발, 에이전트, 그리고 조심해야 할 위험인 환각현상, 마지막으로 AI를 잘 다루기 위한 사용 설명서, 프롬프트까지. 이제 AI는 더 이상 무섭거나 어려운 존재가 아니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으니 우리는 이 강력한 동료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디지털 동료를 만나보셨습니다. 이 동료의 강점과 약점을 이제 아셨으니 앞으로 이 친구와 어떻게 함께 일해보고 싶으신가요? 이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의 일과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첫걸음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